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공간.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채널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조용한 거실 안 서연의 말이 공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케이크 하나와 촛불 5개. 시어머니의 생일이었지요.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표정엔 미소 대신 서운함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같이 밥 한 끼는 먹어야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요. 다음에 먹어요.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옥은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너라도 와서 같이 앉자. 응, 엄마. 서연이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피곤하대. 민호는 애써 둘 사이의 온도를 덮으려 했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공기 중의 냉기를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신우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생일인데 얼굴도 안 비추고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런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케이크 위 초만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정욱의 마음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곧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서연과 아들이 결혼한 지는 벌써 7년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맞벌이 부부. 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늘 존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차갑다고 말했고 남편은 중간에서 늘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서연은 감정이 쉽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운 건 한 가지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는다. 그녀는 언제나 침묵으로 버텼고 그 침묵이 오히려 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벽을 이해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그 벽을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봄이었지만 그 집의 공기는 늘 겨울 같았습니다. 한정욱은 늘 말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건 가족이 되는 과정이야. 그럴 때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늘 그렇게 끊겼습니다. 식탁 위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그 집의 유일한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남몰래 꺼내보는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 오래된 편지 봉투와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볼은 통통했고 여자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대체 왜? 그녀는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옥. 그녀의 시어머니이자 그녀의 생모였습니다. 그녀가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15살 때였습니다. 고아원 문서 보관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출생신고서. 거기엔 자신과 똑같은 생년월일, 그리고 어머니란 칸에 적힌 이름 한정옥. 그날 이후로 그녀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를 찾아갔고 멀리서 처음 그 얼굴을 봤습니다. 화려한 옷, 평온한 표정, 그리고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 아이는 자신보다 2살쯤 어려 보였습니다. 그래, 저 아이는 버리지 않았구나.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 그 여자가 내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할 날이 오기 전까진.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다시 그 여자 곁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 민호. 그의 어머니가 바로 그녀가 평생 잊으려 했던 그 이름 한정옥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된 복수를 품은 미소였습니다. 이제라도 인연이 닿았네요, 어머니. 그녀의 말뜻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그녀 자신을 제외하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은 침대 곁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혼잣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나는 당신 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내 차례예요. 창문 틈으로 봄비가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감정이 없었지만 눈빛엔 오래된 슬픔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곧 폭풍처럼 일어날 갈등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잊었다고 믿지만 상처는 기억 속에서 자랍니다. 그녀의 복수는 시작된 지 이미 오래였지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많아졌고 침묵 속에는 얇은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 지연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 알아요? 제가요? 엄마가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서연이는 벽 같다. 아무리 다가가도 대답이 없다고.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엄마가 아니니까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날 이후 지연은 집을 나가며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서연이 언니 좀 이상해. 엄마한테 너무 심해. 민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뭐라 하기도 애매해. 민호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서연은 주방에서 컵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렇게 엄마한테 까칠하게 굴어? 당신답지 않잖아. 저답지 않다니요? 늘 차분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냉정해 보여. 서연은 물기를 닦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지만 그 시선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아무것도. 뭘 몰라? 그분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민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네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 출생신고서예요. 그게 왜 여기 있어? 잘 봐요. 어머니, 이름이 누구인지. 민호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정옥. 화를 내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 이름이잖아.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예요.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 뵀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복수하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러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여자가 내 앞에 어머니로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난 준비했어요. 똑같이 느끼게 해주려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게 사람 할 짓이야? 사람이라면
아이를 그렇게 버리지 않았겠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짜 이야기가. 그날 밤 집은 고요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창문을 닫으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 바깥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조용히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사이로 그녀의 마음속엔 오래 묻어둔 진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그 집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식탁을 정리했지만 손끝의 움직임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제의 충격을 잊지 못한 듯 말 한마디 없이 신문만 넘겼습니다. 신문지의 바스락거림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으니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 그날 오후 시어머니 한정옥이 갑작스레 서연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너 어릴 때 사진이야. 알아요. 저도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정욱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버림받은 아이가 위로가 될까요? 정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내 꿈을 꿨어. 이름도 얼굴도 전부 잊은 적이 없단다. 그럼 왜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내가 나를 미워할까봐. 그저 너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날카롭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 지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정욱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하세요. 어젯밤에도 언니 얘기만 하셨대요. 저도 힘들어요. 힘든 건 알겠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뭐, 그리 큰 죄를 지으셨다고?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죄를 지었죠. 나한테는 아주 큰 죄를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네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내가 당신 엄마의 친딸이거든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농담이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입양 포기서, 출생신고서,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장.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넘겼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진짜예요. 당신의 엄마이자 나의 엄마. 그 둘은 동일 인물이에요.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매라는 거예요? 피리로는요. 그 시각 거실에서는 민호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이런 얘기. 지금 제발 그만해. 왜요? 진실인데.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 이미 무너졌어요. 당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서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정욱은 거실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땐 정말 미쳤던 거야. 미친 게 아니라 비겁했던 거죠. 정욱은 흐느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그날 밤 집은 전쟁터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민호는 술을 마시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울다가 지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방 안에 홀로 남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제 딸을 다시 품게 해주세요. 서연은 창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복수였나?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버려지던 날,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나를 보육원에 들여보내며 울던 엄마.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보육원에서의 끔찍한 생활. 그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날이었죠. 제가 원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복수라는 이름에 숨어 엄마에게 투정이라도 부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젠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튿날 아침 정옥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낡은 외투 하나를 걸치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향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무릎을 꿇던 엄마의 얼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던 남편의 표정, 그리고 울다 지쳐 쓰러진 신우이의 퉁퉁 부은 눈까지.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본인조차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머니 병원 가신대요. 누가 그래? 신우이가요. 어제 밤에 전화 왔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 너무 잔인했어.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오기 힘들 거야.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끓는 소리, 김이 올라오는 소리, 그 모든 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부어 있었고 손에는 약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 상태가 안 좋아요. 어디 아프신데요? 어제 밤부터 잠을 못 주무셨어요. 자꾸 서연이 불쌍하다고만 하시면서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신우이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언니, 이러면 안 돼요. 엄마가 진심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어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왜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그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봄비가 희미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해야 하지?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마이너스 신우이. 언니 큰일 났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뭐라고요?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무릉덩이를 밟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 해. 이 미움도, 이 복수도.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호와 지연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충격이 컸지만 아직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니 가족들 중 한 분씩만 들어가서 인사하세요. 민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 엄마가 계속 당신 이름만 부르더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 소리와 함께 희미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어머니. 아니, 엄마.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더듬으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나도 어리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 정말 무서웠단다. 이제 됐어요. 다 알겠어요. 정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미 했어요. 늦었지만.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채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복수도 미움도 모두 의미를 잃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문 밖에서 울고 있었고 민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봄비가 그치고 여명이 비쳤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미소는 평온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병원 앞에서 샀어요. 이쁘다. 나 이런 꽃 참 좋아했는데. 알아요. 예전에도 자주 사셨잖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의 오해와 미움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민호와 지연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너희 덕분이지. 이렇게 다시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신우이가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자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이젠 그냥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그 말에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퍼지자 세 사람의 눈가가 동시에 젖었습니다. 며칠 뒤 정옥은 퇴원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엔 연두빛 풀이 올라오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밥 해줄게. 안 돼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서연이가 해줄래? 네, 이번엔 제가 할게요. 그녀의 미소는 오랜 세월의 짐을 내려놓은 듯 부드러웠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다. 그 말에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가족이었지. 다만 너무 멀리 돌아왔을 뿐이야. 밤이 되자 모두 잠들고 서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머니의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세상에서 제일 큰 벌은 미움 속에서 사는 거래. 나는 그 벌을 평생 받았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내가 내 손을 잡아줬으니까. 편지를 덮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나도 벌을 끝낼게요. 엄마,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 속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집 앞 나무들이 흔들리며 잔잔한 바람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며칠 뒤 가족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 시누이 네 사람은 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정욱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인생도 이렇게 다시 맑아질 수 있구나. 서연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결국은 다 지나가네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한가운데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빛이 네 사람의 얼굴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홀로 예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옥과 어린 시절의 자신이 함께 웃던 사진.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젠 진짜 미워하지 않을게요. 나한테 주신 인생, 이제는 제가 잘 살아볼게요. 그녀는 사진을 장식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에 닿으며 사진 속 두 여자의 얼굴이 더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